이제 트렌드를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 흐름을 볼 때에 이제 트렌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이 시장의 변동의 여러 가지 이제 기간의 짧음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한 거는 패드, 변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션, 유행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어떤 일정한 흐름을 말하는 거고, 그게 트렌드가 뭐 더 지속이 되면 이게 이노베이션 혹은 이제 컬처가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MZ 세대의 공간 욕망이 앞으로 부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 지금은 MZ 세대겠죠, 그죠? 더 젊은 세대들의 주거 욕망, 공간 욕망이 어떻게 보면은 생존의 어떤 그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이트와 트렌드를 어떻게 내가 좀 연결할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이제 인사이트 그럼 어렵잖아요. 지식이 모인다고 통찰력이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인사이트. 안을 잘 보는 거죠. 아웃사이트가 아니라. 그러면은 시장의 주력이 누구예요? MZ 세대잖아요. 그러면은 예 세대들의 공간 욕망과 주거 욕망과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이해하면은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쇼크를 좀 덜 받을 거다. 이게 제가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장이 바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굿바이 부머, 굿모닝 MZ. 이제 이게 부머는 이제 베이비 부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스템에 미셸 쿠퍼가 얘기하는 이른바 집단적인 무의식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젊은 세대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약간 이런 얘기도 합니다. 캣 제너레이션, 고양이 세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약간 시크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뭐 한 번 빠지면은 이게 깊게 빠지고, 아니면은 좀 힘들어 이제 그런 어떤 약간 고립주의적인 어떤 경향, 이 비대면이 낳은 어떤 그런 하나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이렇게 가족끼리도 요새는 뭐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집에 있을 때 집사람이랑 얘기 안 합니다. 주로 카톡입니다. 카톡. 마음 편안합니다. 굳이 왜 얘기해요? 그게 모든 게 비대면이죠. 비대면. 이게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그래서 요새 세대들이 특징이 이제 공간의 친숙도가 다르고 장소성이 다르고, 장소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장소에다가 자기 경험을 입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간의 친숙도하고 약간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비슷하죠. 이게 세대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코호트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새 젊은 세대들은 공간 소비를 굉장히 도심지향적으로 한다. 콘크리트보다 그린 레저보다 콘크리트 레저를 하고, 뭐 MT를 모텔로 가는 걸 이제 MT로 갈까 그러고, 여러분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뭐 대성리, 뭐 청평 이런 데 가셨죠? 요새는 잘 안 갑니다. 요새는 잘 옛날 올드 마인드예요. 그리고 요새 호텔이 잘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수영장이 이뻐야 돼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이 소비 자체도 그냥 리얼타임으로 하는 뭐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상품 소비는 기본적으로 포노사피엔스 시대처럼 모바일로 넘어가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설문조사 2개 나왔던데요. 똑같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오프라인 소비보다 온라인 소비가 절반을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요새는 삼겹살조차도 다 배달해 먹는 1인분으로 이런 세상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골목의 종말, 뭐 오프라인의 종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비의 어떤 패턴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그러면 가장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먼저 올 게 뭐냐? 바로 상권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상권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공급 과잉이거든요. 그리고 소비 패턴 자체가 전부 다 모바일로, 디지털로 다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 설계하시는 분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게, 이게 상가를 사서 이 따박따박 월세 받겠다는 생각들이 이게 이제 구시대적 로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신도시에 지금 많은 상가들이 들어섰는데, 그거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은퇴자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떠안은 거죠. 그 버블을. 앞으로 심각.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개발하시는 분인데 모 신도시에서 있잖아요. 이게 상가 분양을 이게 다 받은 거예요. 고령자분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지금 다 비었으니까 대출이자도 못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걸 다 통틀어 가지고 이분이 어제 만났는데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개조하겠다는 거예요. 뭐 지구단위 계획 세워가지고 뭐 그런 것처럼 아마 지금 상가가 상당 부분이 공급이 과잉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뭐 주거용 시설처럼 많이 바꿀 겁니다. 미국에도 아마 그런 사무실을 약간 아파트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상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상가가 왜 공급 과잉이냐 하면은 여기 지금 명동이잖아요. 명동 종로나 청계천에 가면은 새로 들어서는 건물마다 다 지하에 상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맛집입니다. 상가가 보이는 게 다 아니다. 안 보이는 상가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는 어떻게 많지 않은데 그나마 지금 건물 지을 때마다 다 상가를 넣으니까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즘에 저는 세대들은 뭐 투자소득과 노동소득 구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차박 캠핑을 가지만 뭐 투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세대라고 봅니다. 이분들은 가장 큰 특징은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 토지 전문가나 약간 중개업자분들이 많지 않죠. 요새 세대들은 최대 특징이 뭐냐면 욜로 스타일이죠. 몸테크는 안 하는 세대. 고진감래가 아니라 고진고래를 믿는 세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그 트렌드 이슈, 그 신조어가 얼육신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얼어 죽어도 신축. 그 제가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트렌드가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으로 연결돼요. 최근에 1년 동안에 수도권에서 중공아파트 5년 이내 아파트가 5년 이내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이게 저 그만할까요? 예, 자, 그러면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시장의 주력 세대가 누구냐? 그게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난다. 근데 약간 가변적인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과 한 6, 7년 전만 하더라도 갭 투자가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였어요. 20, 30대들이 주로 돈이 없으니까 갭 투자를 많이 했죠. 지금은 뭐예요? 갭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 어떤 집을 사느냐? 주로 30대 후반, 40대 약간 초중반의 젊은 엄마들이 정주 공간으로서 집을 사는 겁니다. 통계로 많이 나와요, 그거는. 자, 왜 그러느냐? 잘 보십시오. 여기 아마 82년생 김지영 세대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82년생 김지영 세대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연계시킬 수 있어요. 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나온 지가 언제냐? 2016년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입니다. 그때 김지영이라는 그때 이제 신혼부부죠. 이 김지영이라는 분이 어디 살았냐면은 서울 외곽에 24평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34살입니다.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약간 쌈짓돈으로 갭 투자를 했죠. 왜? 그때 당시에 KB 시세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 비율이 2016년 6월에 무려 75%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는 돈 몇 푼 안 들여도 갭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돈 모은 것도 없어요. 사실 인출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느냐? 지금은 전세가 비율이 54%로 뚝 떨어졌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갭 투자를 하려면 6억 천이 듭니다.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안 하죠. 20대들도 안 사죠. 우리가 2021년대 집값이 가장 비쌌을 때 그때의 20대들의 투자 비용이 아파트, 서울 아파트를 사는 비중이 약 6% 됐는데 지금은 2% 뚝 떨어졌어요. 최근에 40대가 30대를 뛰어넘었다는 보도를 보셨죠? 그러니까 바로 김지영 세대가 집을 사는 거예요.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 보면 알죠. 옛날에는 뭐예요? 상계동 이런 데 집이 싸니까 많이 이렇게 갭 투자로 하셨는데 요새는 그보다 보면 확실히 정주 공간, 새 아파트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서울에서 집값이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데가 강남이 아니에요.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성동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광진구. 왜?
성동구는 그 옥수동하고 건보동 쪽으로 새 집이 많고 도심이나 강남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광진구는 거기가 학군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약간 트렌드가 있긴 한데 이게 한 5년이나 한 10년마다 이게 좀 바뀌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거고, 지금 트렌드는 갭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 갈아타기 수요 트렌드라고 보시면 저는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출 규제가 15 풀리니까 이제 그런 현상도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는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